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자녀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 그 말은 조금 다르게 들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줄 수 있을까? 다른 집 아이보다 뒤처지지 않게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으로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부모님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 역시 두 아들을 각각 서울대와 카이스트에 보낸 어머니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누구보다 평범했던 그 가정이 어떻게 그렇게 특별한 결실을 맺게 됐는지 그 여정을 들어보시겠어요? 아들 둘을 둔 박영숙 씨는 경상도의 작은 도시에서 남편 없이 혼자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지방대를 나온 그녀는 특별한 배경도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다림질한 셔츠를 입히고 밥상 위엔 국과 김치라도 빠지지 않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 달랐던 점이 있었지요. 저는 아이들한테 책은 꼭 읽혔어요. 글자를 아는 순간부터요. 텔레비전은 없었고요. 책이 장난감이었죠. 박 씨는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동화책을 읽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후에는 같은 책을 따로 읽고 하루 한 가지씩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다고 합니다. 책이 좋은 건요. 세상을 대신 살아보게 해주잖아요. 경쟁력이라는 건 결국 생각하는 힘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녀는 책 읽기가 아이에게 주는 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실천했습니다. 더 인상 깊었던 건 그녀가 단 한 번도 공부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부는 내 인생이니까 스스로 방향을 잡아야 해. 그렇게 아이는 스스로 움직였고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힘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은 만화책이나 게임을 하느라 시간을 보냈지만 박 씨의 아들들은 도서관이 놀이터였고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 사전이나 백과사전을 펴보던 아이였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녀 교육에서 보여준 모습은 결코 무리한 조기 교육이나 억지스러운 학원 돌리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어른으로서의 삶을 몸소 보여준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누구를 돕는 기쁨을 알았으면 했고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을 표현할 수 있게 길러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한 아이는 서울대 인문대학으로 또 한 아이는 카이스트 전산학부로 진학하게 되었지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든 일상의 태도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말한 이 문장과 닮아 있습니다.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가장 먼저 가정을 교육하라. 자녀 교육은 결국 부모가 어떤 삶을 사는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자녀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 말보다 더 큰 울림이 되는 삶의 본보기. 그것이 진짜 교육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행동. 아이의 질문을 끝까지 들어주는 부모입니다. 서울대 의예과에 재학 중인 장현우 군이 중학생 때 남긴 일기장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엄마는 내 말에 끝까지 귀를 기울여줬다. 정답은 없었지만 마음은 따뜻해졌다. 이 단순한 문장은 아이의 마음속에 부모가 어떤 존재로 남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장군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보다 중요한 건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야. 이 한마디에 자존감이 자라고 사고력이 자라고 감정 표현에 힘이 붙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말에 조급하게 끼어들지 않고 판단하거나 끊어버리지 않고 그저 귀를 기울이는 것, 그 자체가 아이의 생각을 확장시키는 교육이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합니다. 진정한 경청은 그 자체로 치유이며 성장이다. 많은 부모가 아이의 성적을 걱정하면서도 정작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귀 기울이지 못합니다. 시험을 망치고 들어온 날, 도대체 왜 그랬니라는 말보다 오늘 많이 속상했겠다라는 공감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 차이가 아이에게는 천지 차이입니다. 경기도의 한 어머니는 아이와의 대화 시간을 하루 30분씩 의식적으로 만들어 3년 동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말 없던 아들이 하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내 편이야. 세상에서 제일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야. 그 말에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학벌이 있던 사람도 아니었고 교육 전문가도 아니었지만 자신의 자녀를 고려대 공대에 진학시켰습니다. 아이에게 말을 건다는 건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말을 듣는다는 건 존재를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많은 부모가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주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이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 이 말만큼 아이의 내면을 깊게 움직이는 말은 없습니다. 모든 교육의 시작은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한 철학자는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진심으로 들어주는 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마음을 열 수 있는 대상이 부모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공한 아이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언제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존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자라날 수 있었던 건 공부보다 앞서 자신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었다는 사실이 그들을 움직이게 한 것이죠. 오늘 저녁 식사 후에 자녀와 마주 앉아 하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한 가지씩 서로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그 사소한 시간이 아이의 인생에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길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행동, 칭찬보다 인정을 먼저 하는 부모입니다. 서울에 사는 정미선 씨는 아들 민수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대 사회학과에 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게 키우셨어요? 비결이 뭐예요? 하고 물었지만 그녀는 늘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아들의 성적표에 어가 아닌 B가 있을 때도 단 한 번도 실망한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지요. 수고했어. 이 성적에도 네 노력이 보여. 이 정도면 참 잘한 거야. 민수는 말합니다. 엄마는 성적보다 제가 노력한 걸 먼저 봐주셨어요. 그게 제가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준 힘이었죠. 이처럼 아이의 결과보다 과정을 인정하는 태도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마음속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해롤드 스티븐스는 동양과 서양의 학습 태도를 비교한 연구에서 놀라운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서양 아이들은 실패했을 때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을 부정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반면 동양 아이들은 실패를 반성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우는 경향이 있었지요. 그 중심에는 부모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쁘더라도 과정을 인정받은 아이는 자기 효능감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 교육이 아닙니다. 넌 잘할 수 있어 라는 말보다 그동안 많이 애썼구나. 이 부분은 정말 정성을 들였네. 이런 말이 더 깊게 와닿는 이유는 그 말 안에 진짜 존중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도 포항의 한 부모님은 아이의 그림을 보면 무조건 칭찬하지 않고 그림 속 의도를 물어봤습니다. 이 색은 왜 골랐니? 여기 사람은 무슨 표정을 하고 있니? 이렇게 노력을 이야기하게 만들었고 그 습관은 아이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깊게 생각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했습니다. 그 아이는 현재 카이스트 디자인 학부에서 상상력과 논리를 두루 갖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결과로 평가받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만큼은 결과보다 먼저 노력과 태도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부모여야 하지 않을까요? 고전 논어에서 공자는 말합니다. 지지자 불여오지자, 호지자 불려락지자. 알고 있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낫고 좋아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낫다. 아이들이 자기 일을 즐기려면 먼저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칭찬은 순간의 기쁨을 주지만 인정은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당신은 자녀의 어떤 점을 인정해 주셨나요? 그 한마디가 내일의 아이를 바꿉니다. 세 번째 행동, 주말마다 도서관에 함께 가는 부모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한 어머니는 초등학생 두 딸을 키우며 매주 토요일 오전이면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손에 손을 잡고 도시락을 하나 싸서
도서관 2층 어린이 자료실에 도착하면 각자 읽을 책을 고르고 1시간 동안 조용히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으며 오늘 읽은 책 이야기, 마음에 남는 문장,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를 자연스럽게 나눕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책을 읽으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냥 먼저 읽었어요. 그걸 보고 따라오더라고요. 어릴 때 그 아이는 활자가 많은 책을 싫어했습니다. 그림책만 보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 걸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엄마가 책에 몰두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따라하더니 이제는 도서관에 먼저 가자고 조릅니다. 그 어머니는 말합니다. 책은요, 지식보다 상상력을 길러줘요. 특히 아이랑 같이 읽으면 관계까지 단단해져요. 실제로 서울대 도서관에서 진행된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도서관을 찾은 경험이 있는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독서 지속률이 3배 이상 높았고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가르치려는 긴장감 없이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최고의 교육 장소입니다. 심리학자 브루너는 지식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 지식을 억지로 밀어넣기보다 스스로 구성하게 도와주는 것이 진짜 공부라는 것이죠. 주말마다 도서관에 가는 일. 이 단순한 반복이 아이에게 어떤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박영숙 씨는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초등학교 시절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도서관에 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습관이었습니다. 아침에 도서관 가방을 챙기고 하루 계획을 노트에 적으며 무슨 책을 읽고 어떤 내용을 기록할지를 스스로 정했습니다. 그런 습관은 중학교에 가서도 이어졌고 고등학생이 된 뒤엔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는 법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단지 책을 읽는 곳이 아니라 자기 삶의 속도를 다시 조율하는 쉼터가 되었습니다. 세상엔 놀이터도 많고 학원도 많지만 도서관만큼 조용하고 따뜻하며 생각을 길러주는 공간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도서관에 누군가 함께 가주는 어른이 있다면 그 아이는 혼자가 아닙니다. 고전 맹자에는 사람은 가까운 이웃으로 인해 배움을 익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에게 가장 가까운 배움의 이웃이 부모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그 길 위에 한 아이의 인생이 조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행동. 칭찬보다 함께 느끼는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 부모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윤정 씨는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교내 과학경진대회에서 은상을 받고 돌아온 날, 집안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단순히 잘했어라는 말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뿌듯하겠다. 그동안 얼마나 준비했는지 내가 알아. 그래서 더 감격스럽네. 아이는 어머니의 말에 조금 놀라는 듯 하다가 이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합니다. 엄마는 내가 받은 상보다 내 기분을 먼저 알아줬다. 이 상은 그래서 더 특별하다. 아이의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먼저 그 감정을 같이 느껴주는 태도입니다. 아이가 실패했을 때 분노나 실망보다 많이 속상했겠다. 열심히 했던 거 알아? 하는 감정의 공감은 그 아이를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성공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쁨을 함께 진심으로 느껴주고 나누는 태도는 아이에게 내 감정이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강력한 안정감을 줍니다. 하버드대 아동발달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적절히 읽어주고 반응해주는 빈도가 높은 가정일수록 아이의 정서 안정 수준이 높았고 자기 조절 능력 또한 뛰어났습니다. 결국 공부든 인간관계든 감정을 다룰 수 있어야 제대로 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영숙 씨 역시 아이들에게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자연스럽게 가르쳤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땐 함께 기뻐했고 슬픈 일이 있으면 울기도 했습니다. 시험을 망친 날엔
엄마도 마음이 무거워. 하지만 이걸 잘 넘기면 더 단단해질 거야. 아이들은 엄마를 보며 감정을 숨기기보단 마주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스트레스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시걸은 말했습니다. 감정을 이름 붙여주는 순간 감정은 반쯤 사라진다.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같이 느끼고 말로 표현해주는 태도는 아이 스스로 감정을 관리하고 표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에게 좋겠다, 속상했겠네, 그럴 땐 힘들지, 이런 짧은 공감이 쌓이면 그 아이는 나중에 인간관계에서 더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언젠가 학문을 넘어 삶 전체에 힘이 되어줍니다. 감정은 연결입니다. 부모가 감정으로 연결되면 아이는 세상 어떤 외풍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내면의 뿌리를 갖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자녀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 감정을 당신은 함께 느껴보셨나요? 그 시작이 평생의 정서적 안전망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5번째 행동. 부모의 꿈을 내려놓고 아이의 꿈을 들어주는 부모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정혜숙 씨는 평생 국어교사로 일한 분입니다. 그녀에겐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공부를 꽤 잘했고, 주변에서는 다들 법대 보내야 한다, 의대 가면 인생 펴진다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중학생 때부터 그림에 빠졌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자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처음엔 마음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의대는 가야 하지 않을까? 나중에 미련 남으면 어쩌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그랬습니다. 엄마, 나는 평생 그림만 그리고 싶어. 남들처럼 성공은 못하더라도 후회 없는 삶은 살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정 씨는 한참을 말없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후회 없게 진짜 열심히 해봐. 엄마가 뒤에서 밀어줄게. 그 말 한마디에 아이는 숨겨왔던 열정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고, 지금은 미국에서 애니메이션을 공부하며 세계적인 스튜디오 입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뒤에서 지켜봐주는 일.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 아닐까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이서진 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녀 교육에 매우 열정적이었지만 단 한 번도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명령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네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끝까지 찾아보자. 길이 안 보이면 돌아가도 괜찮다. 이런 말들로 딸의 내면을 지지해줬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엄마는 제 인생의 관객이 아니라 연출가였어요. 제가 주인공이 되도록 무대 뒤에서 조용히 빛을 조절해줬죠. 그녀는 졸업 후에도 다양한 길을 고민했지만 늘 너답게 살아라는 엄마의 말이 가장 큰 등불이었다고 회상합니다. 고전 중용에는 자기 뜻을 세운 자가 비로소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부모의 뜻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의미입니다. 박영숙 씨 또한 두 아들이 각자 좋아하는 분야로 진로를 선택하도록 일절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철학을 좋아해 서울대 인문대에 갔고, 둘째는 컴퓨터를 좋아해 카이스트 전산학부에 진학했습니다. 어떤 성적보다, 어떤 수상보다 두 아이가 스스로의 길을 당당히 선택했다는 사실이 박 씨에게는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부모가 할 일은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자녀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용히 손 내밀어주는 것 아닐까요? 당신은 지금 아이의 삶을 밀어주고 있나요? 끌고 가고 있지는 않나요? 부모가 꿈을 내려놓는 순간 아이의 꿈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5가지 행동은 서울대나 카이스트에 보내기 위한 비법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고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 아이의 질문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건 아이의 생각을 키우고 자존감을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교육이었습니다. 두 번째, 결과보다 과정을 먼저 인정해주는 것. 그건 아이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진정한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세 번째, 주말마다 도서관에 함께 가는 것. 그건 지식보다 더 귀한 습관과 호기심을 길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 감정을 먼저 공감해주는 것. 그건 아이에게 자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가장 본질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부모의 꿈을 내려놓고 아이의 꿈을 들어주는 것. 그건 인생의 무대에서 주인공 자리를 자녀에게 내어주는 가장 깊은 배려였습니다. 이 모든 행동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아이의 시선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명문대에 보내는 부모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잘 이끌었냐는 질문을 받을 때 거창한 교육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아이의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듣는 만큼 잘하고 믿는 만큼 스스로 서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자기 인생의 방향을 누구보다 뚜렷하게 설정할 수 있고 길이 험하더라도 스스로 헤쳐나갈 힘을 내면에 갖추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존재 자체로 존중받고 싶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그 아이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안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이 얼마나 따뜻하냐에 따라 아이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거울 앞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자기 자신을 흔들림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아이 옆에 앉아 마음을 들어주고 작은 걸음에 박수를 보내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당신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방송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공감의 힘은 우리 모두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자녀와의 갈등을 줄이고 대화가 통하는 부모가 되는 5가지 심리적 거리법에 대해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